올해는 물가 잡는데 굉장히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고 나중에 경기 침체도 좀 막아야 되는 숙제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1분기 추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보십니까? 예, 추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런 난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이미 국내 가스 요금 같은 것들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조금 안정되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경이라는 취지에 맞게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 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으로 재정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제 더 크게 키워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경우에는 국채 가격이 시장에서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또 루트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추경 할 필요 있을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매년 추경을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추경의 상슈화라고 예, 그러니까요. 네. 원래 추가 경정이라는 그러니까요. 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을 때 일인데 지금 가스공사라든가 한전의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고됐던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와서 추경을 한다라는 것은 과연 정부 사이드에서도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되어 있던 일을 또 추경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을 잘못 짰다. 그렇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작년 적자가 이제 9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고 부릅니다만. 미수금이죠. 그리고 올해 1, 4분기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가 이제 내금을 동결하기 때문에 안 올리긴 하지만 남은 분기에 올린다고 동결해서 안 올린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길 적자분이 예상치긴 합니다만 5조 원이 또 늘어요. 그러면 14조 원이 느는데 작년에 가스 요금 안 올리기로 결정했으면 이 부분의 적자가 누적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대응을 안 했다라는 건 사실 누구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석 교수님 앞서 계속 물가 얘기, 뭐 금리 얘기까지 연동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 돈풀기 시기 되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난방비에 뭐 택시 요금 또 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다 오르고 물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면 이게 이 사안만으로도 이미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그렇죠. 된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 당연히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 12월 달 기준으로 제가 한번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제가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계산을 했더니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0.77%포인트 상승이 그것 때문이고요. 5% 중에서. 네. 그다음에 뭐 택시비 뭐 이런 거가 네. 공공 서비스로 잡히는데요. 공공 서비스가 0.1%포인트. 그다음에 석유류가 이것도 역시 난방과 관련이 있는 건데 네. 0.32%포인트라서 이 세 부분을 합치면 결국은 약 1.2%포인트, 5% 소비자 물가 상승 중에서 1.2%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여기에는 택시랑 뭐 버스, 지하철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석유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 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중치로 보면 약 2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상승할 요인이 있으면 물론 다른 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요. 뭐 차를 안 끌고 다니면 대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가격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되게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출은 이쪽 부분에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인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IMF에서도 그 옛날에 정책 처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저기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할 때 상대 가격 체계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뭐 에너지 가격 원가 상승이 됐으면 가격 상승으로 그걸 반영을 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신호로 인식을 하고 아까 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알아서 먼저 수요 대를 줄이는 걸로 선제적 대응하게 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에
반영이 미리 되면 그걸 보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먼저 올렸다든지 이랬겠죠.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 그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해놨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하는 정도가 우리 생각보다 낮구나. 그러면서 둔화됐나 보다.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난방비가 안 오르니까 다른 거는 비싸니까 소비를 줄이지만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더 쓸 집에서 수 있는. 오히려 뭐 보일러를 더 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뭐 석탄이랑 천연가스 이게 사상 최고 수입액으로 작년에 잡힌 것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주요 선진국처럼 난방비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공공 서비스 요금의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억누르는 정책은 IMF도 반대했고 뭐 저도 거기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말씀하신 했던 적이 것이죠. 있던 거죠. 그때의 비용을 지금 와서 치르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줄이면 인위적으로 누르는 게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 보여 부작용이 말씀해 주신 지금 건데 나타납니다. 예. 사실 지금 서울에서 공공요금 오른다고 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가 지원하면 입장 바꾸겠다. 기재부가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경제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 기능을 훼손하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올해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네. 하나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민간의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 아니라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또 가능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정 지원이 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로부터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요금들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정보를 가지고 이 공공요금이 너무 집중돼서 크게 오르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하고 상승폭을 좀 조정하는 이런 조정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 계획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분산되도록 또 상승 요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누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네네. 좀 분산시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조정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